머리가 찌끈거리는 우리 세린이들을 위한 구세주. 지난 1편 영상에서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요 공제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흐릿한 세금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공제 항목? 그게 대체 뭐란 말인가? 들어는 봤지만 뭐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어떻게 챙기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자, 진정하세요. 세린이님, 제가 왔잖아요. 지난번엔 홈택스 손택스 신고 방법을 마스터했으니 오늘은 진짜 이열진 절세 꿀팁 바로 핵심 공제 항목들을 털어봅시다. 핵심 공제요? 마법의 주문 같은 건가요? 교육비나 의료비 정도만 들어봤는데. 맞아요. 그것은 기본 오브 더 기본.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교육비 공제부터 보시죠. 우리 귀한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들까지 이분들을 위해 쓴 수업료, 입학금 다 공제됩니다. 특히 우리 미취학 아동들의 학원비나 신나는 체육시설 수당료도 된다는 사실 어때요? 눈이 번쩍 뜨이죠? 뭐? 학원비도요? 그럼 중고생 교복값은요? 당연히 되죠. 교복 구입비도 일정 한도 안에서 가능. 하지만 부모님의 대학학비나 해외여행 연수 비용은 아쉽게도 안 될 확률이 높으니 이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대학생 자녀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장애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교육비는 만 20세 이하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고요.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만 7세 미만까지 공제 가능.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아쉽지만 공제 불가랍니다.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 중고등학생만 가능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비용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된다는 사실. 알겠습니다. 교육비는 잘 챙겨야겠네요. 그럼 아플 때 쓴 돈, 의료비 공제는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나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의료비 공제죠. 본인, 그리고 소중한 배우자님, 그리고 부양가족님들을 위해 쓴 의료비. 이게 진짜 핵꿀팁인데. 부양가족 의료비는 나이? 소득 금액?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공제 가능. 병원비, 약값은 기본이고요. 안경, 보청기, 심지어는 출산 후 힘든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와! 산후조리원까지요? 몰랐어요. 단 이건 꼭 기억하세요. 실비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이중 혜택은 노노. 추가로 치과 임플란트, 틀니도 65세 이상 부모님이면 공제 가능하고 종합검진비도 질병 발견 시에만 공제 가능하지만 단순 건강검진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절세 꿀팁 공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바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예요. 그냥 많이 쓰면 다 공제되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4천만 원이면 그 25%, 즉 1천만 원 넘게 써야 그 이후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같은 소비라도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에서 쓴 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더 높아요. 그러면 왠지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랑 현금 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하겠네요. 공제율이 다르니까 전략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장기펀드, 연금저축, IRP에 납입한 금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와! 그건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죠? 바로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니까 더 쏠쏠하겠네요. 그리고 장애인 관련 비용도 꼭 챙기셔야 해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로 인정돼요.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데. 네, 기본적으로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에요.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가 가능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이거 모르고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추징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기부금 공제도 되나요? 착한 일하면 복이 온다고 하죠? 세금에서도 복이 옵니다.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 자선단체, 종교단체, 정치단체 등 나라에서 OK 한 곳에 기부하신 금액에 대해 세금 깎아줍니다. 종교단체는 소득의 10%까지, 그 외 지정 기부금은 30%까지,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무려 전액 공제, 그 초과분도 일정 비율로 깎아주고요. 헌옷이나 책 같은 물건도요? 당근이죠. 헌옷, 책 같은 물품 기부도 지정 기부금으로 공제 가능. 그리고 작년에 미처 못 챙긴 기부금이 있다고요? 걱정 마세요. 최대 10년까지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10년이나요? 우와! 버릴 게 없네요, 정말. 단 기부처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인정이 되고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기부금 간편 조회로 자동 수집 가능합니다. 자, 다음 우리 월세 사시는 분들. 나는 집 없는데 세금 혜택 없나? 걱정하셨죠? 노노, 월세 세액 공제가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님들 연봉 8천만 원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임대차 계약서 주소랑 내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똑같아야 합니다. 주소 일치. 오케이, 메모했어요.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월세의 15% 또는 17%를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깎아줍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혁명인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 집주인이 눈치 볼 필요 없이 편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 팁으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에서 임대차 계약 등록 여부 확인 가능하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우리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주목.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분들, 이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청년은 무려 최대 5년 동안 90% 감면, 고령자, 장애인, 경단녀는 3년간 70% 감면,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90%요? 대박! 이건 어떻게 받아요? 회사에서 해주나요? 보통은 회사에서 신청해줍니다. 혹시나 만약에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다, 걱정 마세요. 경정 청구로 소급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생각보다 공제 항목이 엄청 많네요. 이거 제대로 챙기면 세금 많이 주겠어요. 전문가 코너 짠! 전문가만 아는 실전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끝나고 나서 아차! 하고 놓친 공제가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누락된 게 있으면 신고 후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라는 걸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오, 그거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한 거죠? 맞아요. 단 증빙 자료는 꼭 준비하셔야 해요. 없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요즘은 연말정산할 때 자료 자동 수집 서비스 진짜 편하더라고요. 네, 홈택스나 손택스의 공제자료 조회 메뉴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줘요. 그래도 100%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누락된 자료는 직접 추가해야 해요. 특히 소득 있는 부양가족은 꼼꼼히 챙겨야죠.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게 가족 간 중복 공제예요. 한 사람당 한 번만 공제 가능해요. 여러 명이 중복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나랑 언니 둘 다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혹시 가족카드로 병원비 결제한 것도 의료비 공제되나요? 그건 주의해야 해요.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같은 건 반드시 본인 명의로 결제해야 해요. 아, 그러니까 형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로 내가 병원 갔다고 해도 형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꼭 실제 공제를 받을 사람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인정돼요. 혹시 해외에서 병원 치료나 유학 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해외 대학 등록금이나 해외 의료비는 공제 불가예요. 오, 예외는 없나요? 있어요. 유학 중인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일부 공제 인정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거, 이중공제 방지예요. 아, 보험금이나 장학금 받은 거 말하는 거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실손보험금, 장학금, 다른 사람이 이미 공제한 금액은 제외해야 해요. 중복으로 받으면 나중에 추징당할 수 있어요. 자, 어떤가요? 공제 항목 정복 어렵지 않죠? 네, 세금 괴물이 조금 덜 무서워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외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기본적으로 되는 공제들도 많으니 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 들어가셔서 나에게 맞는 공제 항목을 다 확인해보세요. 그럼 다음 3편 영상은 세금 신고에서 절대, 네버, 놓치면 안 되는 마감일의 비밀과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실수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세금 공부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